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면접에서 보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좀 안전적인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내가 답변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배경적인 설명을 뒤에 말씀을 하는 방법이죠.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면접자가 답변한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핵심적인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들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해야 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면접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면접관의 질문을 포함해서 20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면접관들도 자기들이 질문해야 될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지자체마다 혹은 채용 기관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 10개 내외로 나올 거예요. 10개 상대원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20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질문도 해야 되고 답변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면접자의 답변이 길어졌을 때 중간에 이제 뭐 자르고 다음 질문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갈식으로 답변했을 때는 일단은 면접자 입장에서 내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뒷받침 이야기를 더 하다가 이제 끊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래서 뒤에 배경 설명이 조금 중간에 끊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괄식으로 답변하시면 내가 나의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 설명을 쭉 했는데 면접관이 갑자기 이제 다음 질문 해야 되니까 중간에 끊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갈식으로 답변해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 설명 쭉 해야지만이 이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미갈식으로 주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의식적으로 연습하셔 갖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입장에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의식적인 연습이 안 되시면은 또 뭐 '두 갈식으로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시고 면접장 들어가면 또 평소의 습관이 나오는 거죠. 미괄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팁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쉽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쉽게. 어렵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 여행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이나 뭐 이런 데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배경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거기 오르세 미술관 5 층에 그 인상주의 뭐 그 화가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어디까지나 저하고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충분히 제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겠죠. 미술관을 다녀왔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들 쉽게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요. 근데 한 번도 뭐 파리, 프랑스에 가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오르세 미술관 얘기하면서 "아 거기 있잖아 거기."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혹은 그 지방자치단체 대표 정책을 이야기하실 때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도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 나는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쉽게 그래서 쉽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 쉽게 답변해야 된다는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랑 전혀 어떤 그 경험 공유가 없는 뭐 면접 스터디원한테 내가 몇 마디만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금방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쉽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 내가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연습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답변하실 때는 상대방이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배경 지식을
모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또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상위 카테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점점점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답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질문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경험이 어떤 거 있냐?"라고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고 "아 저는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그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냐?' "아 그거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 일환을 했던 거예요."라고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럼 너무 구체적인 걸 먼저 얘기해야 하고 나서 인제 상위 카테고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봉사활동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봉사활동한 경험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했던 봉사활동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 회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위의 카테고리가 봉사활동이고 그 봉사활동 중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안에서도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준 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하면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야 그게 무슨 어디랑 관련된 내용이지?' 이러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인제 그 해당 기관의 대표 정책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마이너한 지엽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이너하고 지엽적인 얘기를 곧바로 얘기하면은 면접관들이 물론 공무원 출신들이 하더라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카테고리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여러 정책 분야 중에서도 복지 정책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그 복지 정책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지만이 상대방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대방한테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 자체가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지엽적인 내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관들한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제 생각에 한 1분 내외일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면접자한테 질문해야 될 그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내용이 막 3분 혹은 5분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은 그거는 애초에 그 재료 자체가 답변 재료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한 거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번 뭐 이런 경우 잘 많지는 않을 텐데 의견을 여러 가지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기관의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봐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유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선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이 세 가지도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할 게 가장 중요한 개선책, 두 번째가 그다음, 세 번째가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 답변하실 순서를 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직을 하셔서 이런 뭐 다양한 인제 문서를 기한이라 하거든요. 문서 만드는 거. 안을 만드실 때도 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열할 때도 항상 우선순위를 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 정리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두 갈식으로 답변해라. 그래야지 면접관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답변이 잘리더라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해하기 쉽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라.
그러니까 그 이해하기 쉽게라는 것은 상대방은 나와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다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얘기할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영상에도 제가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